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어버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추어버때 오늘은 직장인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시간입니다. 자, 직장인들의 고충을 처리해줄 처리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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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이진아 노무사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거든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추석 연휴다 보니까 네네. 많이 먹고 또 네. 쉬고 그랬습니다. 아, 한글날 네. 연휴에도 뭐 하셨어요? 네, 한글날도 잘 쉬었죠. 계속. 아, 네, 한글 계속. 연휴라 가지고 네네. 잘 쉬었습니다. 아, 네. 어디 내려갔다 오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 근처에 서울 근처에 계속 있다가 네네네네. 네, 이번에는 어디 가진 않고 좀 휴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최고네요. 네, 최고의 잘- 연휴를. 잘 쉰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진아 노무사님은 어디 다녀오셨나요? 연휴 때? 연휴 때 딱히 어디 간 곳은 없고요. 네. 영종도 가서 오.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거기 예쁜 카페들 많이 생겨가지고 네네.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시간 나실 때 네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당 같은 오. 건물이었는데 되게 내부가 되게 이쁜. 저 가봤어요. 아, 그래요? 그 약간 풀 있고 안에 맞아요. 3층인가 4층으로 네, 돼가지고 맞아요. 맞죠? 네, 거기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거기 막 무슨 이렇게 예약해가지고 예약석도 따로 있고 맞아요. 막 10만 원 이상 시켜야 앉을 수 있는 데 있고. 그건 모르겠는데. 아, 그거 몰라. 힘을 드시고 오셨군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와서 좀 힐링도 하고 네네네. 푹 쉬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오, 그리고 그러시구나. 특별하게 제가 네.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 또 어떤 제가 소식이죠? 지난달에 위원이 됐어요. 어떤 위원이? 한국공인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이 돼가지고 이제부터 저는 이제 위원님으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원님으로 불러드리면 될까요? 이 위원 괜찮네요. 이 네, 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뭐 송진원 노무사님 이런 소식 없으신가요? 저희 뭔지 처음 듣는데 네, 뭐 하는 거죠? 같은 노무사 네. 아니세요? 저는 뭐 한참 좀 모자라가지고요. 아. 네, 열심히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쉬시면 안 됐죠. 네. 그러니까요. 그 열심히 네. 오늘 방송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고처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려라 주제판. 퇴사를 꿈꾸는 이들이 알아야 할 퇴직금의 세계. 자, 직장인 고충 처리반 직고처 오늘은 퇴직금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금 하면은 직장인들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위원님? 일단 직장인 같은 경우에 네. 대부분이 이제 근로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상 정의상 이제 근로자들, 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직장인이라고 통칭되는 분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근로자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예외로 이제 못 받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시죠?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주당 15시간 미만 그리고 월간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은 퇴직금도 없고 연차수당도 없고 주휴수당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 조건이 주당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면은 한번 15시간을 살짝 넘길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될 것 같아요. 근로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잖아요. 그 아르바이트생들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아르바이트도 다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뭐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네. 뭐 지급되지 않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 이진아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충분히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해야 될 것이 요건이기 네. 때문에 아르바이트 분들이 보통은 1년 이상 하기가 쉽지 않죠. 네네네네. 근데 1년 이상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네. 그렇다면은 제가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을 했다면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프리랜서가 저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따져야 되는 분이거든요. 이게 근로자성이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근로자성이라는 거예요. 이 법원의 판례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려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형식적 요건과 종속적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는 하는데 네네. 아무튼 이런 좀 어려운 판단들을 거쳐야지
거쳐서 근로자로 인정돼야지 퇴직금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최근에 네. 그 12년차 프리랜서 아나운서분이 네. 유사하게 퇴직금을 신청을 했었어요, 소송으로. 네네. 근데 좀 죄송하지 어쨌든 패소를 하게 돼가지고요. 근거에서 봤을 때 아나운서 분들이 지금 좀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네요. 네. 왜일까요? 왜? 그러니까 이제 이진아 노무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요건이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노동법은 이 수직적인 어떤 상하관계 안에서 그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프리랜서는 계약서도 자세히 보면 네.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갑을 관계라고 있지만 네네. 그냥 서로 대등한 사업의 교환 관계예요. 아닌데요. 저는 을인데요. 그런가요? 네네. 그래도 또 이게 또 출연해 주시니까 또 우리 방송국이 또 잘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니 그 네네. 이제 좀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좀 이렇게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시크릿 같은 책을요 좀 읽어보시면 그거 좋을 옛날에 중학생 때 보던 네. 책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부인인가 그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 자신을 좀 그 소중한 사람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네. 받고 싶어서 자꾸 여쭤보는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퇴직금에도 종류가 되게 많이 나뉜다고 들었거든요. 퇴직금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퇴직금은 일반 퇴직금만 존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법이 개정을 거치면서 퇴직연금 제도가 우리가 생기게 됐고요. 퇴직연금 제도가 생기면서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연금이 또 DC형과 DB형, DC형은 확정기여형, DB형은 확정급여형, 그리고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는 IRP 계좌까지 좀 복잡하게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네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다 받느냐 아니면 좀 나눠서 받느냐로 봐도 될까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적립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네. 일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구해서 네. 평균 임금으로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에서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네. 이 1년간 받은 임금 총액의 12분의 1씩 더해가지고 이 모두 더한 값을 이제 근로자가 받을 수가 있는 게 DC형. 그리고 이제 DB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과 똑같아요. 이 퇴사 시점에 3개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구해서 그 나온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게 이제 DB형. 근데 이제 DC형 같은 경우에는 이 운용 수익이 근로자한테 귀속이 되고요. 네. DB형 같은 경우에는 운용 수익이 이제 사업주한테 귀속이 되는 차이점이 또 있죠. 그렇군요. 어렵네요. 네, 이게 조금 이제 변화가 되면서 네네. 사실 조금 어려운 느낌들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개인 계좌로 요즘엔 또 과거에는 퇴직연금도 퇴사할 때 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보내줬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부터는 또 이제 개인의 IRP 계좌로 보내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만들어서 사업주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퇴직급여 제도가 점점 좀 이제 좀 어려운 형식으로 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게요. 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냥 한 번에 이게 예전에는 이제 퇴직을 하고 난 시점에 이 근로자가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생활고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해서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좀 주려고 했던 거죠. 네네. 근데 요즘에는 퇴직 실업급여도 있고 이제 급여 수준도 낮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노후가 점점 좀 불안해지는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로 바꿔서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퇴직금이 또 계산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사실 노무사님들은 퇴직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직장인일 때는 받아봤고 그리고 지금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또 지급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혹시 만약에 직장인이신데 지금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을 하신다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때 이제 그 자전거를 좋아했었어가지고 결제를 3번 입금했다가 다시 물렸어요. 왜요? 1,500만 원짜리를. 어쩜 그렇게 그때 비싼 한번 거? 질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 좋은 자전거를 사려다가 이제 3번 입금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네. 안 샀어요.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근데 만약에 퇴직금을 받는다면 자전거를 사시겠나요? 이번에 지금 받으면요. 네네.
지금 받으면은 좀 사회에 좀 찌든 느낌이 주식 같은 거 사거나 아, 그러실 거예요? 재테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예전에 순수함이 없어진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혹시 이진아 노무사님은 어떠세요? 저가 만약에 퇴직금을 받는다라는 게 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퇴사를 하면은 자유 시간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도 있겠다, 시간도 있겠다 하면은 저는 유럽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해외 여행은 많이 가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유럽을 갔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 안 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유럽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배낭 메고 유럽 여행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배낭 메고 이제 동유럽부터 해가지고 서유럽까지 한번 흩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배낭은 맵지만 돈은 많은 느낌이네요. 그럼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또 퇴직금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그렇게, 여유롭게. 네. 부럽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저도 유럽 가가지고 그 파리 올림픽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올림픽 그런 경기도 좀 보고 싶고 손흥민, 이강인 이런 분들 경기도 좀 보고 싶네요. 네. 갑자기 설레네요. 네. 근데 이제 퇴직금을 산정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과급도 포함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많은데 어떤가요, 송진아 노무사님? 네, 일단은 퇴직금의 그 기본적인 요건이 임금을 바탕으로 지급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급이 임금이냐 그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냥 사용자가 우리 회사가 갑자기 그냥 보너스를 줬어요. 그냥 우리 사장님이 기분이 좋거나 또 연말에 보니까 회사가 생각보다 좋아서 뭔가 그냥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금액을 1,000만 원을 딱 줬어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준 거잖아요. 호혜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건 임금으로 주지 않아요. 임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 경우에는 그 금액은 퇴직금에서도 산정에 제외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우리 기업에서 상여금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 상여금은 이제 이 사람의 고과에 따라서 뭐 A등급은 기본급의 500%를 받고 B등급은 300% 받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룰이 있죠. 그 룰에 따라서 열심히 근무해서 A를 달성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임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들은 퇴직금에 같이 포함되고 정해져 있지 않은 금액은 퇴직금에 제외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한 그 당일날 주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 일단 사업주도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니까 우리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14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퇴직금은 못 줄 것 같다. 그러니까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배째라네요?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돈이 없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 근로자들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가 이제 뭐 이제 맨날 차업당하고 이런저런 법원의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아오고 하면은 근로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도 14일 전에는 신고 자체를 안 받아줘요. 법에서 14일 이후에 14일까지 기간을 줬기 때문에 14일 지나고 나서 접수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영끌족들 사이에서 이 최후의 보루가 퇴직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퇴직을 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법이죠? 네, 퇴직금은 그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을 퇴직 전에 받는 경우가 중간 정산의 사유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근데 사실 상당히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받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 근로자인데 내가 첫 집을 마련하고 싶어요. 무주택자인데 그 첫 집을 마련할 때 아무래도 큰 돈이 들겠죠. 근데 그때 이제 퇴직금을 요청하면 우리 사업주가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같은 거를 활용할 때도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보면은 또 큰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뭔가 치료를 요구하는 요양에 처해 있다. 그러면 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B2 또 뭐 하다 보니까 파산 또 개인회생 받는 경우도 네네.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네.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청하고 사업주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네. 안 해줘도 괜찮은 사유예요. 네. 그렇군요. 이제 사업주의 그러면 승인이 네. 사업주가 꼭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닌 네, 거죠? 의무가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또 노무사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질문은 거의 사건이에요. 사건이요? 사건이고 일단 제일 많은 거는 임금 체불. 아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어려움을 겪거나 네. 아니면 처음부터 퇴직금 없이 근로를 하기로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업주가 친구거나 네. 아니면 사업주가 이 이모라든지 삼촌처럼 가족이거나 네. 이런 경우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의 사건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상담을 하죠. 친척이나 친구면 또 되게 네, 좀 좀 힘들겠네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겠네요. 또 뉴스를 보면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덜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사례가 있나요? 일자리 중에 그런 일자리가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 네. 계약 기간이 11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네, 근데 조금 그런 게 일반 사기업도 그럴 수 있는데 공공기관 일자리도 11개월짜리가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일자리들은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약 기간이 이제 12개월이 안 채워지다 보니까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기간이 좀 이렇게 한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퇴직금 받을 수 없죠. 그런 경우에 이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외에는 거의 다 이제 법 위반이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아까 이진아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폐업이 많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 폐업하면 지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잘 모르는 경우도 많죠. 네. 우리 사업주 중에서는 아직도 그냥 월급에 녹여서 주기로 계약 합의했다. 그래서 매월 뭐 10만 원 더 주는 게 사실은 퇴직금이다. 다 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잘못하시는 경우에는 또 퇴직금을 또 그렇게 또 근로자도 모를 경우에 이런 방송을 못 보면 내가 퇴직금 받았으니까 뭐 또 없겠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아직까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어이구, 어쨌건 그래도 퇴직금도 근로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퇴직금을 안 준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일단 퇴직금을 주지 않게 되면은 형사상 범죄예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고요. 이 결국에는 이제 형사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고 과거에는 징역형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근데 최근에 금액이 과거에 비해서 큰 금액이 아니었는데 아마 금액이 한 2억 정도 체불을 했던 사업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징역 10개월에 실형을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최근에는 조금씩 임금 체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 퇴직금과 관련해서 좀 다양한 사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을 하면서 자기는 퇴직금 대신 월급을 20만 원을 더 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더 지급했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줘야 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이거 아까 송진원 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사례 정확하게 몇 달 전에 저희 사촌 누나가 금은방을 운영하시는데 네네네. 정확한 사례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가져오신 건가요? 저 아닌데 어떻게 저 알고 딱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는데 이제 너무 열정적으로 근무했던 분인데 네네. 퇴사하게 됐는데 근로자가 처음에 입사할 때 나는 좀 퇴직금은 필요 없으니까 근로계약서에 좀 연봉을 더 높여달라. 그래서 우리 사실은 퇴직금은 처음에는 우리 사업주가 부담 안 되거든요. 1년 지나야지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처음에 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퇴사할 때 갑자기 달라고 하더래요. 네네. 그래서 왜 그때 입사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달라고 하냐 하니까 우리 엄마가 받아오라고 했다고. 네, 그게 사유라고. 어머나. 그때 줬지 않냐 처음에 요청해서. 네. 근데 어머니가 확인해 봤더니 퇴직금 또 받을 수 있다고 하셨다고.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조금 배려를 해주는 거지만 법적인 입장에선 잘못된 거긴 해요. 우리 사업주가 잘못된 거죠. 그쵸. 퇴직금 퇴직 이후에 줘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퇴직금을 다시 주고 처음에 이제
월급에 녹여서 줬던 그 금액은 네. 또 부당이익으로 환수도 할 수 있어요. 아,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처음에도 주고 퇴직금 또 주면 네. 더블로 준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착오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이건 또 부당이익으로 다시 또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다시 완료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럼 사촌 누나분도 퇴직금 주셨나요? 또 줬죠. 그래서 아. 처음에 너무 당황해하는 거죠. 예, 줬는데 이미 그리고 자기가 네. 요청했는데 왜 자꾸 네. 법은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네. 자기가 요청해서 나는 그 들어준 건데, 근데 우리나라 법은 어쨌든 이 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좀 책임지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입사해서 올해 11월 초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1년이 되기 2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네요. 이러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부당해고로 신고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조건에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때 그럼 퇴직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직금은 못 받죠. 네. 1년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은 퇴직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간제 근로계약 보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 경우에는 받아요. 근데 1월 1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경우 있어요. 네. 이 경우에는 못 받아요. 어머나. 네. 하루라도 부족하면 못 받습니다. 그럼 이건 부당해고로 신고해도 되나요? 일단 부당해고 신고할 사정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이 이때까지 하고 일을 관두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업주가 날짜를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로자가 받아들이면은 이게 변경이 이제 합의에 의한 승낙이 돼서 부당해고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그때까지 관둘 거면 퇴직금 발생 안 되게 이때 관둬라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군요. 퇴직금은 못 받지만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사연도 볼게요. 한 곳에서 계약직 2년, 정규직 2년 후 퇴사했는데 정규직 2년에 대한 2개월치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하셨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는 계약직을 네. 2년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계약직이 끝난 다음에 일을 잘하셔서 정규직이 전환돼서 총 4년 동안 근무한 거예요. 처음 2년은 계약직, 네. 나머지 2년은 정규직으로 네. 근무하고 4년째 이제 퇴사를 결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 시작된 정규직이 시작된 이렇게 2년 차부터 퇴직금만 주겠다. 네네네. 계약직 아르바이트 할 때는 퇴직금이 해당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사례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퇴직금은 처음 입사, 아르바이트가 됐던 또는 어떤 이제 비정규직이 됐던 처음 입사 당시부터 이제 기산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4년치를 받아야 돼요. 4년치에 대해서 소위 이제 1년 근무하면 한 달치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4년치에 대해서 4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단 여기서 이제 나와 있지 않는 자료가 이분이 아르바이트 때 또는 계약직 때는 단시간 근로를 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15시간 미만 근무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퇴직금에 계산되지 않는 기간이 있거든요. 뭐 군복무 기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좀 빼졌으면 그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분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농후해 보여요. 계약직까지 네, 합쳐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업주 측에서 나는 돈 말고 다른 걸로 줄게, 뭐 현물로 줄게 하면서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주는 거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일단 근로자 본인이 동의를 하면은 이제 형사상 범죄가 구성이 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네네. 일단 본인이 퇴직금이 300만 원인데 주식이 500만 원이면 고민해 볼 만한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네.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래요? 하고 있어요. 심지어 법의 조건은 계좌이체도 아니고 직접 줘야 돼요.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봉투에, 현금으로, 네. 일시금으로 직접, 다른 사람 통하지 않고, 그래서 일시금, 전액불, 현금불 이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지만 이제 보통은 계좌이체로 요즘은 많이 하는 거고요. 현물은 인정되지 않을 소지도 사실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은 화장품 회사가 화장품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들 가서 팔아가지고 퇴직금으로 써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골드바 어떨까요? 그거 진짜
꼭 받아보고 싶네요. 꼭 받아보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동의만 한다면은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수요일 코너 직구처.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들 세 줄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원 노무사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요즘 MZ 세대분들이 퇴직금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재직 기간이 많지 않아서인데요. 그 첫 번째, 퇴직금, 나의 권리, 장기 재직을 위해 MZ 세대 화이팅!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 퇴직금은 14일 내에 반드시 지급. 그리고 퇴직금 안 주면 연이자 20% 각오해야, 이렇게 사업주에게 주의도 주겠습니다. 네, 와, 아주 오늘 내용들 정말 알차게 요약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진화 위원님께서 또 네. 세 줄 네,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퇴직금은 소중한 임금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깔끔하게 헤어지세요. 네, 아, 이게 끝인가요? 네. 네,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